새로운 기업을 또 들었네요. 박지원 아나운서를 통해서 플레이디라는 기업이 있군요. 네. 눈여겨 한번 또 봐야겠네요. 고바이오랩 플레이디. 네. 자, 또 두 분과 함께 시장을 풀어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와 있고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MBN골드래. 발음이 자꾸 새네요. 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어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 온도계가 요즘 디지털로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7.1도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무슨 하늘에 계신가? 네. 그렇게 나왔어요, 어제. 네. 기억이 조작된 거 아니시고요? 기억이 아니야. 하여튼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는 지금 일단 진행이 되는데 FOMC가 과연 또 호응해 줄지 네. 뭐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문제는 내일 문제고 앞서 이제 바이오 얘기를 조금 붙여줬는데 김영민 의원을 준비한 섹터가 그쪽이죠. 네, 그쪽입니다. 네. 지금 시각 뭐 저점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의미심장한 주식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오늘 뭐 미증시가 사실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시큰둥했어요. 네. 너무 뭐 강하게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음봉을 좀 맞으면서 상승폭이 이제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그런 와중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 이제 모더나라는 이제 기업이거든요. 네.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면서 오늘 거의 20% 가까이 뭐 장중에는 20%가 훌쩍 넘게 급등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흑색종 치료제 이제 키트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면역 치료제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는 흑색종 치료제로 이제 또 개발이 된 이제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흑색 정도 그 피부암인 좀 맞습니다. 네. 피부암. 그래서 이 피부암과 관련된 이제 mRNA 이제 암 백신을 이제 모더나하고 머크사가 공동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임상 이상 결과 이제 사망이라든지 재발 이제 되는 확률이 44%나 이제 급감했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오늘 모더나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 이제 이 mRNA 백신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 mRNA라는 기술 자체가 결국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원래 만들어져 있던 기술이거든요. 이제 본연의 그 기술력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암 백신 개발에 이제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국내에도 이런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다 보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이 한 군데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ST팜이거든요. 원료. 맞습니다. 원료 의약품 생산하는 기업인과 동시에 이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으로 이걸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접목을 시켜서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제 모더나 이슈와 함께 ST팜이 오늘 조금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네.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좀 나름대로 이제 견조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이후에 거의 뭐 석 달 동안에 바닥권에서 뭐 8만 원, 8만 4천 원 요 구간에 상당히 좀 지루한 행보를 좀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관련된 뉴스로 인한 기대감으로 한번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뭐 8만 4천 원 정도에 이제 접근하셔가지고 10만 원 근처까지 한번 공략을 좀 해보는 전략으로 추격 매수 의견, 저점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수. 네. 네. 추격 매수로 하실 법도 한데 저점 매수. 네, 뭐 주가의 절대적인 위치가 워낙 좀 낮기 때문에 네. 저점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감기약 이슈가 갑자기 이제 뭐 중국의 코로나 환자 급증과 맞물린 것 같죠? 네. 감기약은 뭐 긴급 생산 그 뭐예요? 지금 식약처에서 긴급 생산 명령을 18개 회사에 했어요. 네. 18개 제약사에다가 그 제약사들한테 딴 거 생산하지 말고 이거 우선 생산해라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미리 좀 준비해 두길 그러니까 감기약 모자르다고 이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국민 건강이 먼저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게 또 심리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는 감기약이 없나 봐. 미리미리 사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더 또 풍기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어제 뭐 중소제약사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던 종목들 중소제약사들 확 치고 나갔잖아요. 오늘도 연속성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할 수 있으니까요. 네. 금방 저는 사그라들 수도 있다. 오늘 정도까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슈는 그러니까 뭐 중국과 또 원료 의약품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원료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품귀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반응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휘발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가 붙어봐야 사실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좀 바이오를 다른 쪽으로 네. 우리 김혜 매니저가 이제 뭐 또 1월 초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늘 뭐 공식처럼 나오지만 네. 거기에 이제 연관지어서 뭐 어제 우리 또 뭐 했죠? NKMX를 했는데 주가 미끄러지더라고 자꾸. 근데 좀 바이오가 적기긴 적기예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1월 달에 있는 일정상의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 네. 전까지는 주가 크게 뭐 특히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티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막판에 이제 참여 확정이 됐잖아요. 이런 종목들 좀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밀릴 듯 하다가도 다시금 좀 올려붙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그 미국장에서도 네. 이제 이런 할인율의 변동성이 큰 바이오 종목들도 대부분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일정상의 이벤트 플러스 할인율의 피벗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의 매매는 뭐 저는 좀 적기가 아닌가 지금부터는 틈새 종목으로는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붙여드리고 또 싶은 수급이겠네. 수급이죠. 예, 이게 이렇게 뭐 펀더멘탈로 세금입니다, 이렇게 세금. 움직이는 네. 건 아니고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 지금 10억에서 그 이따가 있어요? 말씀드릴 또? 거예요. 네. 저축은행에 30억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그래서 지금 보로노이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김효익 매니저의 바이오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에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좀 붙여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뭐 지금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제 그런 힘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이제 전임상에서 일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했던 이제 그런 전력이 4건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후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결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개장이 뭐 1시간 전이기 때문에 1시간은 아니고 40분 전인데 자, 일단 호가를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죠. 오늘 바이오 쪽을 다뤄주셨고 ST팜 네. 그다음에 확장으로 보로노이. 네. 정기민 처장은 오늘 주제를 뭐 오늘 뭐 다 잘 되겠죠. 네. 종목들 일단 떠서 시작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려되는 거는 다들 예상하시고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테슬라만 안 됐어요. 테슬라만 4% 네, 빠졌죠. 테슬라만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전기차 이슈인지 네.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인지 네. 명확치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전기차인 것 같아요. 아닌 네.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도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테슬라가 지금 중국 차의 어떤 조금 위기를 두 가지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겹쳤는데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큰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이 환호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2차 전지가 지금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어서 뭐 잘 되고 있는 것들 뭐 말씀드려봐야 뭐 얘 5% 오르고 얘 3% 오르고 뭐 누가 더 잘 가느냐 뭐 이거는 의미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20%, 30%, 40% 깨진 종목을 갈아타서 갔던 종목이 대부분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고점 대비 20%, 30% 좀 더 깨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옮겨 타셨던 분들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그 것 같아서. 발빠른 수급은 네. 2차 전지가 대세, 그래서 뭐 양극재 뭐 확 이슈가 올 한해 거의 주류였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또 폐배터리 쪽으로 네. 잠깐 확 수급이 갔다가 이 수급이 확 빠지면서 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가 자꾸 걸리니까 일단 확 빠지면서 시장 소문은 2차 전지 끝물이래. 그러면서 20-30% 주가가 지금 하락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급이 다시 또 노리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까? 말씀을 다 해버리셨네. 그러니까. 지금 오라고 했던 산타는 안 오고 흙 섞인 눈이 왔고 야,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다시 왔죠. 네. 네. 그래서 하반기를 이끌었던 2차 전지 소재 뭐 셀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폭락 수준의 이제 그런 좀 하락이 좀 나와서 이걸 팔아야 되나 싸게 사야 되나 그냥 버티면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수급적인 영향으로 저는 방향성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는 확실하게 어떤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정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할지 투자를 할지를 확실하게 좀 정하고 바라봐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내년 옵션 만기일 1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까지는 다소 좀 수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좀 높고 반등다운 반등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주 단위 혹은 3거래일 단위로 뭐 일정 규모 비중을 늘리는 게 2차 전지에 투자하는 전략이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네. 12월 동시만기 지금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세장에서 약간 도피처 역할을 했었던 2차 전지가 일제히 밀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수급이 엇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컸었는데 역시 이제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차익 실현 이게 저는 지금 일선에서 지금 네, 직접 느끼거든요. 네. 저희 네네. 이제 저랑 하신 분들도 일단 좀 비중 컸던 이걸 10억 밑으로 일단은 줄여놓으려는 그런 그렇죠. 작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하려고 그래도 때리고 반등하려고 그래도 때리고 이런 게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IRA도 굉장히 여기에 이제 올인을 했던 투자 심리가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의 침투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보니까 그 샤오펑이라는 중국 자동차를 보니까 네. 이러면 세컨카로 하나 좀 중국제지만 사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기능과 성능과 디자인 굉장히 네. 좋거든요. 2천만 원대, 3천만 원 초반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소나타 살 정도의 600km 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물론 이제 오토파일럿 이런 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더라도 지금 유럽 쪽이나 여기 반응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테슬라가 조금 타격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런 요인들 조금 있으면 PER 30배, 50배, 100배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숙명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또 4분기엔 가이던스를 미달한대더라, 뭐 배터리 가격 하락을 요구했대더라, 뭐 이러면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나면 갖다 이제 붙는 이제 이런 요인들인데 저는 뭐 결론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셀 그리고 섹터, 소재 섹터 모두 일단 뭐 61선 밑에서 조금 숨 고르기를 좀 하고 반등하려 그러면은 조금 눌리는 계속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옵션 만기까지는 네. 조금 좀 수세적인 그런 부분이 좀 갈 것 같고 여기에 좀 투자로 좀 시각을 맞추고 계신 분들은 좀 빠질 때마다 뭐 3거래일, 5거래일 정도 맞춰서 조금 비중을 늘리는 이제 그런 기간을 설정하는 그런 투자안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하향 횡보를 한다라고 네. 이제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중을 더 빠질 것 같으면 비중 확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거래일, 5거래일 정도를 좀 지켜보면서 비중 확대를 하시는 전략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LNF를 좀 LNF?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양극재? 양극재? 예. 네, 다 하죠. 오늘 원준 우리 언급했던 일발장생 원준의 리포트가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고생 끝에 수주 온다. 주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네, 어제도 제가 이제 테슬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달러 이탈되면 저점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오늘 156달러까지 이제 갔다 왔거든요. 살짝 입질이 이제 네,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테슬라는 조금 이제 모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분명히 테슬라 주가가 이제 빠지는데 명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네. 뭐 아까 차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시발점은 사실 이제 12월 초가 딱 되자마자 중국에서 테슬라 생산량 감축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네. 그게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실제로 지금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이제 로컬 자동차 기업들이 워낙 지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 국민들이 전기차 하면 테슬라라는 공식이 좀 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중국 쪽에서 워낙 이제 많이 좀 판매를 좀 했었던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의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가면 테슬라한테는 조금 악재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저는 이제 뭐 시발점이 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앵커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니까 네. 테슬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트위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코인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네. 뭐 더지. 더지 코인도 네. 있지만 어제 이제 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네. 토큰 스왑을 진행하는 동안 스테이블 코인인 USDC 출금을 일시 중지. 네. 요지르가 딱 나오면서 네. 코인이 뜨다가 확 다 밀렸고 맞습니다.
거기에 테슬라도 같이 네. 고꾸라지고 연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일단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나오면 코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자다가도 그냥 벌떡 잠이 깰 정도로 되게 좀 민감한 재료예요. 이게 항상 모든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의 좀 노이즈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부터 이제 비롯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위믹스도 거의 뭐 비슷한 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죠. 뭐 지갑에 넣었다, 뭐 네. 안 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도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었고 테라,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과 분명히 이제 좀 상관관계가 있을 걸로 그러니까 보여지거든요. 시장의 신뢰를 좀 잃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본업도 지금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이제 CEO는 다른 데다가 이제 트위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코인, 뭐. 맞습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테슬라를 좀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뭐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본질적인 가치에 이제 좀 집중을 좀 하자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은 파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전체적인 점유율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더 빠르게 저는 증가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지금 주가가 $400 넘어서까지 갔던 애가 지금 160달러까지 이제 빠진 상태니까 고점 대비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지금 60%가 넘게 빠진 거거든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네. 뭐 IR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어저께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워낙 좀 부진하긴 했었는데 그런 논란들을 딛고라도 에코프로, BM, LNF 지금 수주 잔고와 일시적인 뭐 실적 부침이 혹시나 있을진 몰라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수주 잔고들 그리고 내년도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무리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급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책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패러다임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세계 주요 국가들 전부 다 내연기관차가 다 없는데 네. 그럼 사실 그때까지 대체할 수 있는 건 뭐 전기차 혹은 약간의 수소차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뭐 사실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저는 차장님이 아까 되게 이제 뼈 때리는 말씀을 좀 해줬던 것 같은 게 결국 이건 이제 전략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을 이게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다만 올해는 전기차는 트레이딩으로도 참 좋은 이제 거리였고 투자의 관점으로도 참 좋은 거리였는데 한 10월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트레이딩은 재미없어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아마 한 내년 1, 2월까지도 약간 이제 이런 노이즈는 좀 이어질 것 지지부진. 같아요. 네. 뭐 그렇기 지금 때문에 보여주는 저 화면에 요건 이제 그림은 테슬라의 주가 테슬라 차트입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차트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단번에 뭐 주가가 이렇게 솟구치지는 않겠죠. 모르죠, 그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지금 $200를 깨는 순간 약간 이게 좀 꺾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5천억 달러 밑으로 잠깐 네. 하회하기도 했던 것 그래서 같은데. 일단은 $200까지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뭐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건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네.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조금은 그런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강원에너지를 그냥 좀 붙여놓는 종목. 제가 어제 20% 종목으로 강원에너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다가 막판에 이제 또 조금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9,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강원에너지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이런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요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 강원에너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1,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보시면서 오늘 이제 끼워 넣는 종목으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에너지가 주역이 뭐라 그러죠? 요게 이제 원래는 말 그대로 이제 플랜트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이 강원에너지가 그 수산화 리튬 관련된 이제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네. 2차 전지 이제 소재 기업으로 다시 조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양산을 태울 건데 실제로 아직 양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대감으로 일단 먼저 주가가 좀 움직인 금양이라든지 뭐 미래나노텍, 뭐 강원에너지 뭐 약간 이제 그런 계열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름은 강원에너지인데 전라도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오, 독특하네요. 아, 잠깐 테슬라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를 살짝 500억 달러라고 잘못 얘기했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들의 뭐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질을 좀 챙겨보자. 네. 2차 전지 너무 현 시점에서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자, 정리해서 관련주로 LNF, 강원에너지 정리했습니다. 자, 일반 장단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